자, 예제를 조금 먼저 보도록 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거에 대해서 제가 보여드렸을 겁니다. 이 과제물, 그죠? 자, 오늘은 여기서부터 제가 과제물을 쭉 보여드릴 테니까 한 번에 몰아서 해보도록 하죠. 먼저 얘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X라인, 아니 레이어부터. 자, 중심선, 그 다음에 외형선. 자, 중심선은 빨간색이고 로드 센터. 자, 외형선은 3번 그린을 쓸 거고요. 자, X라인 0도, 90도. 얘네들은 중심선이고요. 서클 가운데 반지름 9mm, X라인 버티컬 옵셋 21mm. 그 다음에 옵셋 2mm. 매치 프로퍼틱스로 속성을 갖게 해주고요. 나머지 필렛입니다. 이걸 트림으로 하는 것보다 이럴 때는 필렛이 더 빨라요. 그 다음 옵셋 15mm. 자, 여기는 중심선입니다. 다시 옵셋 17.5mm. 서클 안쪽에 반지름 6, 큰 쪽은, 자, 이럴 때 이제 인터섹션을 쓰는 거예요. 얘와 얘에 대한 교차점. 반지름 8mm.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다시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트림 해주고요. 아니, 트림하기 전에 옵셋 3mm 트림. 다시 한번 트림. 자, 서클 반지름 53.5. 다시 서클 반지름 60. 자, 옵셋 12mm.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레이어를 맞춰주고 필렛. 다시 트림. 자, 이렇게 생겼네요. 자, 옵셋, 아니, 자, 어떻게 갈까요? 서클 반지름 63mm 트림. 자요. 어레이 안쪽 거부터 합니다. 안쪽 것만 선택해서 중심점을 폴라 어레이 선택하고 중심점 클릭. 수량 4개 선택하고 오케이. 다시 어레이 바깥에 선택하고 폴라 어레이 중심점 클릭하고 아이템의 개수 12개.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이 과제물이에요. 이건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레이 수평선 하나만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수평선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자, 서클 다이아메타 30, 서클 반지름 20. 다시 서클 반지름 80. 요때 80은 중심선입니다. 다시 서클 다이아메타 10. 다시 서클 반지름 10. 자, 옵셋 3mm 트림으로, 네, 선 정리하면,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라인 탄젠트에서 다시 한번 탄젠트로, 이렇게 작은 원에서 큰 원으로 접해야 됩니다. 다시 라인 탄젠트에서
다시 한번 탄젠트로. 옵셋 5mm. 자, 이렇게 끝에를 조금만 트림해 볼까요? 필렛 반지름 2mm. 필렛 반지름 4mm. 자, 근데 여기 짜투리 남아있죠. 필렛 반지름 0. 이렇게요. 남는 데를 클릭하시는 겁니다. 다시요. 여기 짜투리 남아있죠. 필렛. 네, 모양은 완성됐네요. 어레이 선택하고 폴라 어레이 중심점 클릭. 개수는 3개. 필렛 반지름 30. 나머지 트림. 네, 금방 그려지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X라인 0도 90도. 서클 반지름 9mm. X라인 버티컬. 옵셋 22mm. 자, 옵셋 5 나누기 2.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mm예요. 절반이 필요한 거죠. 물론 2.5라고 써도 돼요. 네. 자, 필렛 여기 반지름 값이 들어있네요. 반지름 0. 그리고 트림으로 끊어주면 됩니다. 다시 서클 반지름 19. 자, 다시 한번 서클 반지름 65. 옵셋 11. 옵셋 6mm. 자, 트림으로 중심선들 잘라내고요. 자, 여기에 반지름 10짜리 원을 그려야 된단 말이죠. 자, 옵셋 10mm. 그리고 여기 교차점에 반지름 10mm 원을 그리면 되는 거죠. 서클 TTR입니다. 2원에 접하고 2원에 접하면서 반지름이 30인 원. 자, 중간에 적당히 끊으세요. 이렇게. 여기 끊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 아래쪽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선이 여기까지 왔죠. 그래서 여기 끊는 겁니다. 필렛 남는 부분을 눌러주세요. 한 번에 이렇게 정리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겼죠? 자, 우리가 그려야 되는 선은 요만큼이죠. 그죠? 근데 얘하고 필렛을 하게 되면 여기하고 여기가 없어진단 말이죠. 그래 이렇게 넘어가니까. 그러면 요만큼은 어떻게 돼요? 계속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길 지우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그려야 되는 건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는 알아서 정리를 해줘요. 얘와 얘가 만나야 되니까 여긴 정리가 돼요. 근데 여기는 정리가 안 돼요. 필렛 이렇게요. 다시 옵셋 30mm, 옵셋 20mm, 서클 반지름 40mm. 자, 얘도 마찬가지. 적당히 끊어주세요. 여기는 반지름 19입니다. 필렛 반지름 19. 여긴 반지름 5예요. 필렛 반지름 5. 자, 어레이 여기 2개. 그 다음 이렇게요. 폴라 어레이고 중심점 클릭. 수량은 4개. 그러면 한 번에 돌아가면서 모양이 이처럼 만들어집니다. 자, 완성시켜 보시죠. 이제 경로 배열을 할 건데 이 경로 배열은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라인을 제가 대충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대충 이렇게 그려봤어요. 이 라인을 따라서 요만한 원이
쭉 복제되길 원합니다. 이런 라인을 따라서 이 원이 복제되길 원해요. 이 경로 배열이라는 건 난간을 설치할 때도 쓰고요. 어디에 쓰면 좋냐면 플랜트 있죠. 플랜트 공장이요. 플랜트 설계할 때 어떤 게 들어가냐면 컨베어 벨트라는 게 들어가요. 그 컨베어 벨트에 제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걸 내가 미리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 사용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자, 먼저 선을 대충 그리시고 그 위에다 이렇게 원을 한번 그려 보시죠. 자, 경로 배열을 쓰려면 이 경로가 하나의 라인으로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한 개의 라인이요. 우리 전에 공부했을 겁니다. 조인 명령어 기억나시나요? 면적할 때 조인 명령을 써서 하나로 묶어버렸죠? 네, 맞습니다. 그 조인 명령을 쓰셔야 돼요. 자, 조인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경로가 이렇게 하나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경로를 하나로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자, 보세요. 지금 제가 이렇게 놨어요. 자, 보이시나요? 지금 얘만 녹색이고 나머지는 다 흰색이죠? 조인 녹색 선택하고 녹색으로 다 들어오란 얘기죠? 자, 선택하고 엔터. 그럼 다 녹색으로 바뀐 거 맞습니까? 네, 이렇게 경로를 한 개로 만드셔야 돼요. 이거 폴리라인이라고 지난번에 설명드렸습니다. 면적 이야기할 때 설명드렸을 거예요. 자요. 라인, 뭐 대충 이렇게 그리시고 서클 이렇게 그렸습니다. 트림. 얘네들 하나로 묶어야 된다 그랬었죠. 근데 그때 조인 명령을 이용해서 선택해주면 이렇게 하나로 묶인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바로 그 조인을 쓰는 겁니다. 조인을 써서 이렇게 경로를 만든 다음, 자, 어레이 원을 선택하고 엔터, 그 다음 패스를 선택합니다. 경로란 뜻이죠. 클릭해주면 이렇게 길을 따라서 쭉 배치가 돼요. 이때 여기 보시면 between, 즉 아이템과 아이템 사이의 간격이 되는 거죠. 네, 50mm 간격으로. 그러면 이렇게 쭉 50mm 간격으로 복제가 이루어집니다. 자, 이때 우리가 봐야 될 건 바로 얘예요. 여기 measure라고 돼 있죠. 이거 나중에 한번 또 나올 거예요. 디바이드가 있고 measure가 있습니다. 이렇게 눌러보면 이렇게 디바이드가 있고 measure가 있어요. 그죠? 디바이드는 등분이고 measure는 분할입니다. 디바이드는 똑같이 나누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똑같이 나눠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6등분 해주세요. 크기는 몰라요. 그런데 6조각으로 나눠주세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건 디바이드예요. 근데 measure는 뭐냐면 이거 1m씩 끊어주세요. 이거 2m씩 끊어주세요. 이게 measure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본값이 measure예요. 그러니까 뭘로 돼 있어요? between 50mm 간격으로. 자, 이걸 measure로 바꿔보겠습니다. measure를 divide로 바꿉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아이템이 활성화돼요. 전부 20개로. 그러면 전체가 20등분이 되었고 간격은 대략 56.2553이라는 간격으로 맞춰집니다. 이건 CAD가 알아서 계산하는 거겠죠. 자, 한번 해보시죠. 이게 경로 배열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어레이 중에 렉탱귤러 어레이보다는 폴라 어레이를 훨씬 더 많이 쓰고요. 패스 어레이는 빈도수가 많이 떨어지기는 해요. 그러나 패스 어레이도 잘 찾아보면 요모조모 쓸만한 데들이 많아요. 그리고 카피에도 어레이가 있었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시죠? 자, 카피 여기 어레이 있죠? 10개 복제되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카피 우리 했는데 기억이 안 날 뿐입니다. 카피 어레이, 이번엔 예를 들어 똑같이 10개인데 이번엔 피트
이 피트를 많이 써요. 물론 어레이드, 그러니까 카피에 어레이도 많이 쓰지만, 비트윈을 이용해서 어레이도 많이 쓰지만, 저 피트도 많이 씁니다. 간격을 몰라요. 간격은 모르는데 이 안에 10개는 들어가야 돼요. 5개 들어가야 돼요.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이런 거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 어레이 명령어가 저 카피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번엔 로테이트입니다. 자, 로테이트. 회전 명령어입니다. 자, 간단하게 선을 하나 이렇게 그려보시죠. 이때 각도를 알 수 없게끔 그립니다. 한번 그려보시죠. 로테이트. 로테이트 여기 있습니다. 선택하고 엔터. 그럼 베이스 포인트 물어봐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제가 베이스 포인트를 여기다 찍었어요. 그럼 여기가 0도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베이스 포인트를 여기다 찍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0도예요. 네. 알기 편한 곳에다 찍으면 되겠죠? 항상 0도를 기준으로 해서 돌아가요. 그리고 베이스 포인트를 찍어요. 로테이트는 이렇게 회전하는 거잖아요. 내가 지정한 기준점을 중심으로 회전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맨 끝에 뭘 넣어야 돼요? 각도를 넣어야 돼요. 자, 90도요. 이거 절대 각도가 아니네요. 다시 볼까요? 90도요. 절대 각도 아니죠. 그죠? 상대 각도입니다. 현재가 몇 도인지는 모르지만 현재에서 내가 지정한 각도만큼 회전하세요. 이런 겁니다. 이게 로테이트예요. 현재 몇 도인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지정한 각도만큼 더 회전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시 봅니다. 자, 여기 카피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카피. 복제라는 뜻이죠. 조금 아까 봤어요. 그냥 각도 지정하면 내가 선택한 객체가 휙 돌아가죠. 근데 여기다 카피를 하게 되면 하나가 이렇게 남는 거예요. 90도. 하나 남은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원점 지정하고 카피 180도. 그러면 4개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제가 몇 개 예제를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과거에 한 것 중에 이 과제물 기억나시죠? 처음에 했었죠. 그죠? 자, 보세요. X라인 0도 90도, 옵셋 20mm, 옵셋 10mm, 옵셋 150mm, 옵셋 50mm. 자, 요렇게가 중심선이죠? 자, 필렛. 그리고 반지름 0으로 고쳐서 다시 필렛. 자, 옵셋 5mm. 이제 나중에 가면 이 옵셋도 안 해요. 명령어가 있습니다. 자, 옵셋 18mm. 트림. 이 선이 이 아래쪽, 여기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로테이트 되면 되죠. 로테이트 선택하고 기준점 클릭하고 10도 플러스 선택하고 기준점 잡고 마이너스 10도 필렛. 어떤가요? 좌표 썼나요? 안 썼죠. X라인도 안 썼어요. 그죠? 이게 사실은 우리가 그리는 방법입니다. 도면을 그릴 때 좌표를 쓰지 않는 이유가 이거예요. 로테이트나 X라인에 앵글을 써버리면 되거든요.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이 과제물이요. 저 과제물 되게 어려웠죠. 그죠? 좌표 계산안이라고 많이 어려웠습니다. 저 과제물은, 이 과제물은 무브하고 카피를 쓰시면 돼요. 무브하고 로테이트요. 자, 보시죠. 아이고. 자, X라인, 그냥 레이, 0도, 90도. 옵셋 62, 옵셋
30, 옵셋 39, 옵셋 41, 트림, 옵셋 10mm. 자, 필렛. 여긴 지워도 되겠네요. 서클. 반지름 39. 서클. 반지름 22.5. 로테이트. 카피 65도. 자, 트림. 그리고 필렛.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101도죠. 지금 제시되어 있는 값이. 로테이트, 카피 101도. 다시 여기서 다시 37도죠. 로테이트, 카피 37도. 다만 이 선의 길이가 몇 mm예요? 10mm죠. 자, 서클. 반지름 10mm. 트림으로 자르면 이게 다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근데 이 점이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로 가야죠. 이럴 때 쓰는 명령어가 이동하기, move. 이해되셨나요? 우습죠, 이제. 그죠? 제가 처음에 그 얘기 했어요. 지금은 좌표를 이해를 해야 되니까 좌표를 쓰지만 나중 가면 좌표 안 써요. 안 써요. 이래서 안 씁니다. 그냥 로테이트로 돌려버리면 돼요. 로테이트 카피 쓰면 금방금방 돼요. 굳이 어렵게 좌표 계산 안 해도 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이렇게 해보죠. 제가 라인을 그리는데 45도 사선으로 그렸습니다. 이건 각도를 맞춘 거예요. 자, 로테이트. 여기 보시면 무슨 값이 있냐면 여기 레퍼런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고급 명령어예요. 이걸 써야 비로소 여러분들이 로테이트를 완성시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퍼런스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참고서입니다. 참고서 또는 참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각도 있죠. 지금 선이 이루고 있는 현재 각도를 참조해서 새로운 각도로 입력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레퍼런스. 그러면 더 레퍼런스 앵글, 현재 각도가 몇 도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현재 각도가 45도죠? 엔터. 그러면 CAD가 new 앵글, 새로운 각도를 넣어주세요. 자, 90도요. 절대 각도로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로테이트, 레퍼런스, 현재 각도가 90도죠? 자, 135도로. 맞습니까? 다시 볼까요? 레퍼런스, 현재 각도가 135도죠? 자, 45도로. 이해되시나요? 지금은 이제 각도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시죠. 요걸 연습하고 나서 각도 모르는 상태에서 각도 맞춰보도록 하죠. 한번 해보시죠. 자, 라인. 이번엔 각도를 몰라요. 이번엔 그냥 대충 그렸습니다. 그죠? 각도를 몰라요. 얘를 정확하게 60도로 맞추고 싶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정확한 60도예요. 자, 로테이트. 자, 베이스 포인트. 레퍼런스. 근데 여기다 각도를 넣어야 되잖아요. 안 넣고 베이스 포인트를 첫 번째로 클릭하고 그 맞은편에 있는 점을 두 번째로 클릭합니다. 점을 클릭하는 거예요. 마우스로. 자, 여기가 베이스 포인트니까 한 번 클릭, 그 다음 두 번 클릭. 그러면 이 두 점 사이의 각도가 CAD에 입력이 됩니다. 레퍼런스 각도로 입력이 돼요. 그래서 new angle 60도. 그러면 이와 같이 정확하게 60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시 보겠습니다. 얘를 정확하게 90도로 맞추고 싶어요. 정확한 90도입니다. 로테이트 선택하고
기준점 클릭하고 레퍼런스 어떻게 하라고요? 베이스 포인트를 먼저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 점을 클릭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점 클릭하고 그 다음에 90도 뉴 앵글 내가 원하는 각도.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각도가 돌아갑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사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드래그 앤 드랍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드래그 앤 드랍이라는 건 여기서 마우스를 눌러요. 그러면 이렇게 마우스를 누르고 이동합니다. 그러면 이미지가 이렇게 딸려오는 거 보이시죠? 그죠? CAD 화면에다가 놓고 마우스를 뗍니다.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다시 봅니다. 드래그 앤 드랍이에요. 여기서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이동합니다. 눌렀다 떼는 게 아니고 누른 상태에서 이동하는 거. 이게 드래그죠. 그 드랍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누르고 있는 버튼을 떼는 걸 드랍이라고 합니다. 쭉 오다가 이렇게 커서가 CAD로 들어오게 되면 이때 떼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지가 CAD로 들어와요. 제일 첫 번째로 물어보는 게 인설션 포인트입니다. 이 이미지의 위치예요. 그냥 엔터. 두 번째가 스케일 팩터입니다. 크기입니다. 그냥 엔터. 세 번째가 회전 각도예요. 그냥 엔터. 그러면 이와 같이 이미지가 들어옵니다. 이 이미지는 토지 이용 확인 계획서라고 합니다. 어떤 이미지냐면 내가 확인하고자 하는 집원의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면적이 얼마고 그 다음에 몇 층까지 집을 지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개발 제한이 걸려있나 안 걸려있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여기 쭉 들어있어요. 보시면 7층 이하만 지을 수 있습니다. 7층 이하면 7층까지란 얘기죠. 7층을 포함한 겁니다. 미만이라 그러면 6층까지예요. 7층이 안 들어가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네. 이렇게 되어 있네요. 88-6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지란 뜻이에요. 집원이 있는 땅을 대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99-3도라고 되어 있죠. 도로예요. 그 다음에 맨 아래쪽 오른쪽 아래 보면 99-5 천이라고 되어 있죠. 하천이요. 그러면 도로가 여기 있으면 하천은 이렇게 아래쪽에 있죠. 그죠? 그럼 이렇게 경사면, 비탈면이 생기겠네요. 이 비탈면은 사용할 수 있는 땅일까요? 사용할 수 없겠죠? 네. 그래서 99-4 잡이라고 써 있습니다. 잡종지란 뜻이에요. 비탈면이란 뜻입니다. 나한테 필요한 건 지금 저 88-6 대지가 필요한 겁니다. 조기가 필요한 거예요. 자, 라인. 이거 커서가 하얀색이라 안 보여요? 확인 잘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확대해 놓고 보면 비로소 이렇게 커서가 보일 겁니다. 이게 선이에요. 우리가 보는 선을 확대해서 그렇습니다. 중심을 클릭한 뒤 클릭. 이렇게 중간을 통과하도록 다시 중간을 통과하도록 다시 중간을 통과하도록 자, 그리고 이미지 삭제. 그러면 내가 원하는 집원이 만들어졌나요? 내가 원하는 땅의 정보를 다 가져왔죠. 이해되셨나요? 네. 이렇게 가져오는 겁니다. 건축을 할 때 토지를 그려야 돼요. 대지를 그려야 됩니다. 그러면 대지의 방위를 측정을 해야 된단 말이죠.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이 이미지를 보면은요. 이 이미지를 보면 여기가 북쪽입니다. 동서남북 방위 표시가 없죠? 저기 위에가 북쪽이에요. 그럼 이쪽이 남쪽, 이쪽이 동쪽, 이쪽이 서쪽이 됩니다. 이건 그냥 아예 약속을 딱 정해놓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보시죠. 로테이트 하기 전에 방위를 좀 표시해 볼까요? 동서남북. 자, 서클. 자, 반지름
10mm. 라인 쿼드란트에서 쿼드란트로. 자, 이렇게요. 옵셋 5mm. 옵셋 2.5mm. 필렛. 자, 간단하게 만들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로테이트. 기준점 클릭하고 여기 레퍼런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0도가 되어라.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도면을 그리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한번 해보시죠.
자, 다음 스케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일은 사물의 크기를 조절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스케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사각형을 하나 그렸습니다. 렉탱글 골뱅이 420,297 옵셋 10mm. 자요. 이게 지금 A3 도면이죠? 네, 420에 297 A3 도면입니다. 외우셔야죠. 네, 도면 크기 지난번에 알려드렸을 거예요. 그죠? 네, 지금은 머릿속에 숫자가 따박따박 안 들어올 거예요. 한 번에 안 들어올 거예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어쨌든 자, 420에 297 제가 A3 도면을 그렸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18,000짜리 도면을 그릴 겁니다. 18,000이요. 그러니까 10m에 8m짜리 도면을 그릴 거예요. 그럼 전에도 제가 설명드렸어요. 종이는 크기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실물을 작게 그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CAD는 어떻게 그린다고요? 실물을 1대1로 그리고 뭐를 키워요? 종이를 키워요. 종이잖아요. 자, 다시 봅니다. 렉탱글 골뱅이 10,800 얘가 18,000짜리 내가 지금 그려야 될 도면입니다. 그리고 얘는 종이고요. 안 맞죠, 사이즈가? 대략 1대50 도면이란 말이죠. 대략 1대50이에요. 그러면 얘가 50배가 커지면 돼요. 스케일 선택하고 기준점 클릭하고 그럼 여기에 스케일 팩터를 넣게 됩니다. 몇 배? 50배. 자요. 종이 안에 내용이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도면을 그립니다. 나중에 출력할 때는요. 이 전체를 50분의 1로 줄여서 출력하는 겁니다. 그잖아요. 제가 A3를 1대1로 그려서 50배 키웠잖아요. 그럼 출력할 때 다시 50분의 1로 줄이면 원래 사이즈로 나가는 거잖아요. 이해되시나요? 네. 얘를 50분의 1로 줄여서 그리려면 못 그려요. 다 일일이 다 단위를 바꿔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려야 되는 도면은 실물은 편하게 1대1로 그려버리는 겁니다. 무조건 그냥 1대1로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요소를 다 축척만큼 키우는 겁니다. 자, 보세요. X라인.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중심선을 놨습니다. 중심선 맞나요? 근데 이렇게 보면요. 안 보이잖아요. 자, 선 종류 축척. 라인 타입 스케일이라는 명령을 했어요. 라인 타입 스케일. 얼마를 주면 돼요, 여기다가? 지금 축척이 50이잖아요. 그러니까 50배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축척을 먼저 계산하는 거예요. 도면 그리기 전에 축척을 먼저 계산해 놓고 그리는 게 옳은 거죠. 나중에 다 만들어 놓고 축척 계산을 거꾸로 하려고 그러면 힘든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도면 그리기 전에 축척 계산해 놓고 이렇게 적용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라인 타입 스케일은 계산된 축척에 얼마를 쓰라고 했나요? 2분의 1에서 3분의 1이 적당합니다 라고 했죠. 맞습니까? 지금 축척이 50이죠. 그러면 LT 스케일은 얼마를 주면 돼요? 축척이 2분의 1이니까 25. 그러면 선 모양이 작아지면서 보기 좋아지게, 그러니까 좀 보기에 낮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들도. 스케일 명령어를 이용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봅니다. 한번 해보시죠.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사각형을 대충 그렸습니다. 그냥 사각형을 대충 그렸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300mm로 맞추고 싶어요. 크기를 모르잖아요. 자, 스케일. 기준점 클릭하고 여기도 레퍼런스가 있어요. 아까랑 똑같아요. 로테이트랑 똑같습니다. 레퍼런스. 기준점 클릭, 반대점 클릭, 300 엔터. 그러면 이렇게 300mm가 딱 맞게 떨어집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얘를 또 써요. 이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로테이트의 레퍼런스하고 스케일의 레퍼런스를 많이 써요. 한번 해보시죠. 스케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제가 100mm짜리를 하나 그렸습니다. 100mm, 100에 100입니다. 자, 100에 제가 이렇게 100mm짜리를 이렇게 그렸어요. 100에 100입니다. 스케일 제가 여기다 1.123이라고 썼어요. 1.123배를 키운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그죠? 다시 스케일. 얘를 다시 원래 100으로 바꾸고 싶어요. 원래 100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럼 레퍼런스 쓰면 되겠죠. 레퍼런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0mm. 그럼 맞나요? 다시 봅니다. 스케일 5배 키웠습니다. 지금 5배 컸어요. 이거 3배로 바꾸고 싶어요. 5배를 3배로 바꾸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레퍼런스 스케일 기준점 클릭하고 레퍼런스 5배가 3배로 바뀌는 거잖아요. 기준 5배가 5가 3으로 그러면 이 값이 300이 된단 말이죠.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반드시 길이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스케일 값 가지고도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제법 많이 해요. 우리가 하청업체인 경우가 많아요. 이제 원청업체에서 도면이 와요. 그럼 필요 없는 것들이 제법 많단 말이죠. 이렇게 많으니까 이거 지우고 내가 필요한 것만 딱 써요. 그럼 축척이 달라지거든요. 네, 그럴 때 써요. 도면을 불러다가 축척 바꿀 때 많이 사용합니다. 이 방법이 100이 60으로 60분의 1이 50분의 1로 이런 식으로 할 때 스케일의 레퍼런스를 쓰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스트레치입니다. 자, 보시면 스트레치 랭슨. 스트레치는 되게 쉬워요. 아주 간단합니다. 자, 스트레치 그러면 이렇게 떠요. 셀렉트 선택하기 오브젝트를 객체를 그러니까 객체 선택하는데 바로 여기 크로싱 윈도우로 선택하랍니다. 크로싱 윈도우 우리가 선택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죠. 걸침 선택과 포함 선택. 네, 크로싱 윈도우라는 게 걸침 선택입니다. 포함 선택이 아니고. 자, 보시죠. 사물을 선택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렉탱을 간단하게 그렸고요. 자, 스트레치 지금 이건 포함 선택입니다. 그죠? 엔터 시작점에서 타겟 이거 늘어난 거 아니죠? 이동해 버린 거죠? 다시 봅니다. 스트레치 자요. 이게 걸침 선택이죠. 이거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왜냐하면 끝점이 안 들어갔어요. 이렇게요. 걸침 선택을 하는데 저렇게 끝점이 들어가야 돼요. 엔터, 기준점, 타겟점. 늘어나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봅시다. 선택하고 엔터, 기준점, 타겟점. 다시 봅니다. 하나만 선택해도 돼요. 이렇게요. 하나씩만 선택해도 얼마든지 이렇게 스트레치가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한번 해보시죠. 자, 명령어 없이 사물을 선택하고 나면 이렇게 그립이 나와요. 그립입니다. 그립. 저 파란색 사각형을 그립이라고 해요. 그립. 손잡이란 뜻입니다. G-R-I-P. 그립입니다. 그립. 자, 발음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립. 손잡이입니다. 근데 저 그립에 명령어가 들어 있습니다. 명령어 없이 그냥 그립을 클릭하면 뭐가 일어나요? 제일 첫 번째로 이렇게 스트레치가 들어갑니다.
얼마든지 이렇게 늘리기가 가능해요. 이 방법 제일 많이 써요. 또 하나. 자, 클릭했죠. 이 상태에서 그냥 엔터를 누릅니다. 그러면 명령어가 move로 바뀌어요. 다시 이 상태에서 엔터 치면 rotate로 바뀝니다. 다시 이 상태에서 엔터를 치면 스케일로 바뀌어요. 다시 이 상태에서 엔터 치면 미러, 대칭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 우리 대칭 안 했군요. 자, 다시 엔터. 그럼 스트레치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많이 사용하는 명령어들을 바로 저 그립 안에 넣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 그립을 쓸 수 있도록. 그냥 명령어 쓰지 말고 그립 선택하고 그립 딱 누르면 바로 많이 쓰는 명령어들이 실행이 되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